예, 안녕하세요. 3주차 3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그, 3주차 마지막 3강인데요. AC 서브 모터의 구동의 원리입니다. 자, 모터의 회전 원리, 여러분들이 에, 국민학교 시절이신 분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시절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자석을 가지고 아마 실험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터의 회전 원리 어, 간단합니다. 자, 자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죠. 자, 서로 끌어당기죠. N극과 N극은 밀어내고 SS는 밀어내고 이 자석처럼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석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그 벡터의 합성이라는 거를 아마 잠깐 배웠을 거예요. 수학 시간 때. 예. 3의 힘, 4의 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졌을 때 이거를 합성할 경우에는 5라는 힘이 이제 나오겠죠. 즉, 루트 3 플러스 루트 4, 9, 4, 4, 16, 뭐 어떻게 25가 되겠죠. 25의 루트는 5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인데요. 자, 힘, 자속, 전류. 힘, 자속, 전류가 이렇게 흘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모터의 특정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교류가 되는데요. 교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교류가 있어서 이렇게 요 호일을 이 요게 있는 게그 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젓가락, 젓가락, 쇠젓가락에다가 이렇게 호일을 감아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형이 생깁니다. 파형. 호일의 절, 호일의 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거기다 발생하는 자개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이 자개, 플럭스 이 자개는 이 전류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개의 코일을 직교로 배치하고 각각의 코일에 위상이 90도 틀어진 전류를 흘린다. 자, 그거는 이렇게 이런 식이죠. 위상 90도, 위상 요거하고 요거는 위상이 90도가 차이 나는 거죠. 요게 이제 단상 모터. 어, 주로 이제 장난감 모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단상 모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처럼 직교를 시키고 나서, 어, 전류를 흘려버리면,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제 돌 수 있는 기기가 된다는 얘기죠. 요 그림과 같이 자석을 벡터 합성하면 화살표가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회전 자개라고 합니다. 즉, 요런 예를 들어서 요 파형은 A입니다. 요놈. A는 투직,
B는 수평, A는 수직에 대한 이렇게 파형, 완 사이클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요 B는, 요 B는 이 A에 대해서 90도 위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0도가 아니고 90도 위상이 틀어진 이렇게 파형이 발생을 해서 완 사이클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랬을 때 1, 2, 3, 4, 5, 6, 7 이때 화살표 방향을 본다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요 위치에 오면 서 있고 요번 위치에 오면 우측이고 7번에 오면 아랫방향이고 즉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삼상자전 회전작에 자 여기는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90도로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0도 위상체를 갖게 된 거예요. 네, 세 개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습니다. UVW인데요. U하고 V는 120도, 또 U하고 W도 120도. 120도, 120도, 120도라는 얘기죠. 그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세 개의 코일을 120도 배치시켜 3장 교류를 흘립니다. 기본적으로 3장 교류는 120도 이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얘가 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틀어져서 120도씩 틀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코일을 배치해서 UVW에다 각각 전류를 흘리면 작의 UVW FFF 자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개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3당 전기 모터의 실제 3당 전기 모터의 단면입니다. 단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U, V, U, V, W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를 UVW 각각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N극과 S극의 영향으로 회전이 되겠죠. 뭐처럼? 요거처럼 회전이 되겠죠. 요거는 단상이지만 회전이 되겠죠. 회로도는 UVW 이렇게 되겠죠. 스타기라서 되겠죠. 주회로 구성. 주회로 구성은 이제 뭐냐면 많이 봤죠? 이 강의 때 자세하게 보셨죠? 자, RSD가 있고, 트윈 유닛이 있고, 컨버터가 있고, 인버터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회로 쪽인데요. 여기에서의 삼상 120도의 위상차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정류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밑에 거를 잘라버린 거죠. 위에 거만 남아있죠? 평화회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콘덴서에서 직류니까 일정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즉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품질 좋은 직류가 되는 거죠. 일정하게. 이렇게 된 놈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또 인버터, 뭐 드라이브 회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IGBT 소자를 가지고 6개를 가지고 이 직류를 새 그, 교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요렇게 교류를 만들어 버리는데, 요렇게 교류가 나오게끔 펄스 폭들을 조정을 해서 요렇게 교류로 나오게 만듭니다.
요게 기본적인 콘셉트. 정류회로 콤바타. 자, 콤바타, 정류회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 트랜지스타죠? 정류 트랜지스타. 게이트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예, 합니다. 근데 정류 회로의 기본적인 그 흐름은 여기에 보면 여기 정류 회로의 기호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무조건 흘리죠. 그런데 우측에 있는 그림 플러스 마이너스. 자, 기본적으로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즉 물이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플러스에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이게 도통. 근데 이 정류 다이오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 정류 다이오드의 특성입니다. 즉, 한 방향으로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있더라도 얘는 보통이 되고 얘는 불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한 방향으로만의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즉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한 방향으로만. 자, 요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상용 전원을 직류로 바꾸는 회로로,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꾸는 회로로 사이리스터 다이오드라고 생각하고 파형이 정류된다. 즉 콤바타. 여기서 쉽게 얘기한다면 교류가 말이죠. 정류 다이오드예요. 비기를 통해서 이렇게 통하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갈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점선. 자, 우선 A 쪽에 흐르는 거는 이렇게 쭉 와서 A 쪽으로 쭉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쭉 와서 쭉 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부하는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이게 기본적인 그 회로고요. 네, 평활회로, 평활회로. 평활회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교류가 정방향, 음방향, 역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컨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은 없애버리고 위에만 나와 있고 요 회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는 거를 일정하게 나오는 게 평활회로라고 합니다. 자, 평활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요게 이제 그 평활회로의 역할입니다. 자, P, N, 자, Q는 CV, 뭐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고 평활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하게 나오게 한다. 직류 평활 파형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드라이브 회로. 자, 인버터 쪽이에요. 자, 직류 전원이죠.
왜? 전 단계에서 교류를 직류로 컨버터에서 바꿔줬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회로는 인버터는 직류 전원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자, 교류가 들어왔죠? 컨버터에다 직류로 바꾸죠? 직류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돼? 인버터에서는 전원이 직류가 되겠죠. 드라이브 직류가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자 여기 마이너스 자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거예요. 직류를 직류를 이런 식으로 교류로 만드는 거예요. 스위치 S1, S4 그다음에 S2, S3 이런 식이죠. 자 여기서 스위치가 S1, S2, S3, S4가 이렇게 배열을 시켜놓고 여기에 램프를 해놨어요. 직류 전원이 순수하게 이런 스위치가 없으면 직류 전원이면 항상 켜 있겠죠. 배터리 소모될 때까지. 하지만 직류 전원이더라도 스위치를 이렇게 네 개를 배열시켜 놓고 요 조작 순서에 따라서 이 램프를 온오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회로를 잠깐 본다면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직류를 가변 주파수 교류로 바꾸는 회로로 트랜지스터의 온오프를 반복하면서 정연파를 흘리고 있다. 즉, 직류 전원을 교류로 만든다는 얘기죠. 자, 보실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스위치 S1을 온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램프가 켜지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스위치 S4를 온하면 열로 이렇게 흐르겠죠. 회로가 고정이 되겠죠? 즉, S1하고 S4를 온하면 이렇게 램프가 켜지는 거고 그 다음 순서는 S1하고 S4는 오프 시켜놓고 S2하고 S3를 온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B로 가겠죠. 역방향이죠. 그래서 S를 온 시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한 번은 이쪽으로 흘리고, 한 번은 이쪽으로 흘리고. 온, 온이 되는 거죠. 온, 온.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마이너스는 방향인 거지, 숫자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S1, S4가 온이고, S2, S3가 온. 요거의 반복으로 인해서 온, 오프, 램프가 온, 오프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방법이다. 음. 요 회로의 그 순서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된 거예요. 스위치 S1과 S4를 온하면 램프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A 방향으로. 그 다음에 스위치 S2와 S3를 온하면 램프는 B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조작을 일정 간격을 연속하게 하면 램프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교대로 반전하는 교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온오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를 변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파수는 뭐냐면 온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 거죠. 원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온하고도 완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시간을 얼마만큼 주느냐는 얘기죠. 주파수가 짧다, 길다 그런 표현을 하죠. 요게 긴 거라고 했을 경우에는 S1하고 S2를
시간을 짧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긴 주파수는 짧아지겠죠. 즉, 스위치 S1에서 S4를 온오프 할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화한다. 예로서 S1하고 S4를 0.5초간 온, S2, S3를 0.5초간 온하는 조작을 반복하면 1초간 1에 반전하는 교류, 1초간 0.5초씩이니까 그래서 합하면 1초가 되니까 1초간 1회 반전하는 교류, 즉 주파수가 1Hz의 교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압을 변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방법 단상기이고 그다음에 스위치의 시간을 조절을 해서 주파수를 변화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죠. 전압. 요게 이제 펄스폭 제어 방식인데요.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시간을 자세하게 온오프하는 것에 의해 전압을 가변합니다. 예로서 S1과 S4가 온하는 시간을 반으로 하는 동작을 실시하면 출력 전압은 직류 전압 2의 반의 전압 2분의 2의 교류가 됩니다. 즉 전압을 높게 하려면 온오프 시간을 길게 하고 즉 전압을 높게 하려면 온오프 시간을 길게 하고 전압을 낮게 하려면 온 시간을 짧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회로는 동일해요. 회로는 음, 단지 요 스위치 시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함에 따라서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전압이 낮은 보조. 드라이브 회로 요것도 이제 PWM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그 콘덴서가 이렇게 있고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어, 트랜지스터에서 직접 증폭하는 것이 아닌 같은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서브팩의 경우 모두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아래 그림 같은 흐름을 구성을 합니다. 트랜지스터 1, 2, 3, 4 각각의 스위치라고 생각하고 다이오드와 콘덴서는 AC전을 DC로 변환하기 위한 전파회로이므로 혼전지라고 한다. 즉 AC 전원이 있고 DC 전원이죠. 왜? 이 트랜지스터는 DC로 구동되는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A 방향으로 하냐, B 방향으로 하냐, 그 방향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요것도 이제 3단 교류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DC죠. 스위치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에 따라서 이제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죠. 3단 교류를 만들려면 스위치 S1부터 S6까지 이렇게 동시에 여기에 타이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밍에 있는 것처럼 온오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오프 시키는 순서를 이제 바꾸게 되면 모터의 UV, VW, W의 상위 순서가 바뀌게 되면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뀔,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정방향을 역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드라이브 회로 스위치 소자, VF 패턴은 무엇이 되고요. 회생 회로, 자, 회생 저항, 또,
이렇게 깊숙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DB 저항. 자, 회생 저항은 쉽게 얘기해서 어, 서브파워를 온시킬 때고, DB 저항은 오프했을 때, 다이나믹 브레이크 했을 때, 그 회로들을 보호하는 거죠. DB 저항은 IEBT를 보호하는 거고, 이 회생 회로는 정류 다이오드 모듈을 보호하는 거고요. 전류 검출 회로. 전류 검출 회로는 어떻게 돼요? 전류 검출 회로는 어디 있냐면, 요거죠. 여기 전류 검출 회로. 어, 전류 검출 회로. 정격 토크라는 게 있는데요. 정격 토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격 토크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아,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잘 알게 되면, 로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죠. 자, 3주차 3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고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